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임명진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시고 시국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은 현재 갈릴리 교회 원로 목사인데요.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영등포 도시산업 성교회를 맡아서 도시 빈민운동, 노동운동을 벌이면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오셨고요. 그에 따라서 4차례나 투옥되는 그러한 고초도 겪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경실련 창립 멤버로 공동대표도 맡으셨고요. 2006년에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도기적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주 한번 모신다 하면서도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성사가 됐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일정이 있으신데 이 고영신 TV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전 고영신 TV 애청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부르는데 고영신 TV 괜찮습니까? 예, 고영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유익하게 제가 늘 시청하고 또 우리 고 박사님은 옛날에 종편에서 많은 언론 활동을 하실 때 제가 같이 참여도 했고 또 그렇죠. 옆에서 많이 지켜보기도 했고 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 우리 언론계에 아주 참 원로신데 이렇게 참 좋은 또 유튜브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그 유익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좀 보답을 좀 지원을 해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인 위원장님은 전에 도시산업 선거에 총무 맡으셔가지고 아주 민주화운동 열심히 할 때 제가 참 젊은 시절에 영등포 경찰서 출입할 때 그때도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용공 좌파였죠.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는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은퇴를 했으니까요. 국민의힘에 무슨 상임 고문이나 이런 거 안 맡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본래 대표한 사람은 되게 상임 고문 하는데 저는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당도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당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당적을 가졌고 또 비대위원장 그만두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성직자인데 종교인인데 그러시죠, 당적을 가지는 게 좀 그래서 저는 당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도와달라는 사람을 이렇게 뿌리칠 수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었고 제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제 소임이 끝났으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본론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인 위원장님이 이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갈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은 옛날에 민주화운동하고 요새 말하면 진보 좌파 쪽인데 어떻게 새누리당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었어요. 가기 전 얼마 전에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사실은 이게 2번째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판에 새누리당에서 와가지고 아니 집에 돌아서 안 가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럼요.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한 서너 시간은 밖에다 세워놨어요. 겨울인데. 그래도 너무 안 돼서 들어오라 그랬는데 정우택 그때 대표랑 몇 사람이 왔다고
안 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이미 발표를 하게 해놓고 왔고, 여기서 주거나 뭐 가서 주거나 우리는 마찬가지다 이러고 안 가는데, 야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목사니까 누가 도와달라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뿌리쳐 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시죠. 네, 마음이 약해가지고 무슨 난 새누리당이 보수당이다 뭐 진보당이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예.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그걸 안 가느냐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놀래긴 많이 놀래긴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제 뭐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소금이라는 건 필요한 데 가는 게 소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된장국이 필요하다면 된장국 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 예. 미역국 필요하다면 미역국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소금이니까 사실은 저는 기독교인은 이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필요한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에서 필요하면 진보에 가서 진보가 진보답게 맛이 나게 하고 진보에 맛이 나게 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에 가서 또 보수의 맛이 나게 하고 그게 기독교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고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뭐 제가 한 번도 무슨 거절을 못 해봤어요 그동안. 감옥 가자고 그러면 4번 갔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가자고 그러면 거절 못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4번 됐어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인 목사님 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된 것하고 비슷하게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예. 뭐 저분이 그래도 나와서 한 중간 정도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당대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습니까? 아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두 번째 놀라는 셈인데,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예. 갑자기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인권 변호사 된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발탁을 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예. 그리고 뭐 제가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할 때, 그분을 부산 집행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그때부터 아는 사이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더니, 이 선배님, 저보고 꼭 선배님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되신 다음에도 저보고 선배라고 그래서 난 참 민망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 나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좀 쉬었다가 준비해가지고 하시지.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리라고 난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뭐 이준석 나오길래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대표가 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번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영선 예. 36세 그것도 배지 한 번도 안 달아본 예.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당대표. 왜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준석을 선택했을까요? 화났죠. 아, 예. 화난 거예요. 이게 지금 2030 뭐 젊은이들이 많이 또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예.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국민의 힘에 대한 화도 났구만 이 정권에 대해서도 화가 났는데 아니 국민의힘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 맨날 앉아가지고 뭐 하냐 예. 그래 화가 났고 한번 이게 무슨 나경원 무슨 주호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네? 그동안에 이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까지를 포함해서 무슨 비대위원장이 계속 오고 그것도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머리는 허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기 정권 교체가 되겠는가 이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예. 2030이 전 희망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요새 젊은이들이 절망에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화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화풀이를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 대한 화도 난 거 다 더블로 화풀이를 지금 한 거다. 국민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 쌍나팔을 화풀이를 주호영, 나경원 이 사람들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벼락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러면은 이준석을 찍었느냐? 50% 이상이 70 몇 프로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예. 예? 왜 했느냐? 이 사람도 화나 있어요. 왜 화나 있느냐면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을 하는데
그동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러면요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그렇죠. 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온갖 그 모욕과 이런 걸 수치를 무릅쓰고 당을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집회는 오죽 많이 했습니까? 예. 광화문에서. 그 계속해서 뭐 그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돈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욕을 겪으면서 당을 어려울 때 지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경선 한 번 안 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요. 저희 지역구에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이 그 어려운 때 지켰던 사람은 경선 한 번 안 하고 떨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당 나가서 당 시큰 욕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후보가 됐는데 나도 못 찍겠더라고 가서. 아니 그러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내가 찍으려고 그러는데. 지난 네? 4.15 총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천 잘못이 가장 또 큰 그러니까 요인이 아닙니까? 국민의 힘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이 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지지하는 배신감을 거예요. 느낀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 화나니까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당을 지키니 뭐하냐, 헌신하니 뭐하냐. 뭐 저자들 그냥 뭐 중앙당에서 왔다 갔다 꼴 보기 싫다. 그게 뭐 나경원, 주호영은 아니지. 네. 그래도 또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화가 나는 뒤집어 보자. 혹시 뒤집으면은 이게 좀 낫지 않을까 당이. 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해요. 예. 가서 보니까 당 개혁 안 돼요. 그러시죠. 힘드셨죠? 자유당 때부터 입당한 분들 계세요. 아마 당이 비대위원장 몇 달 하시면서 죽을 고생하셨을 거예요. 뭐 100일 했는데요. 딱 100일 했어요. 100일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이제 혹시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그래도 어떤 당이 다 망가질 때 저는 딱 하나 진보도 있어야지만 보수도 있어야 된다. 예. 네? 우리 사회에 정치에 이거 망하면 안 된다. 네? 이거 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는 뭐 나라 위해서 한 일이고 뭐 보수 전체를 위해서 당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다 쪼개지려고 하는 당 해체되려고 하는 당인데 가서 지켜서 어쨌든 뭐 대선 후보도 냈고 또 뭐 지금 뭐 정권 교체를 또 바라보기도 하게 됐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뭐한 4년 예. 만에 진보 보수가 양날개로 날라야 이게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그럼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되면서 뭐 국민의힘도 상당히 활기를 찾았고 당대표 파격 행보가 또 화제가 많습니다. 따르기로 뭐 출근도 하고 뭐 이제 처음이니까 좀 보여주기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신선하기도 하다. 그 역시 그러네요. 젊은 친구가 다르네.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말은 얼마나 말이야, 뭐. 청산, 뉴스로 뭐 모든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참 역시 이게 젊음이 다르고 또 우리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또 이 젊은이들이 이제 났으니까 더구나 보수당에 굉장한 충격이고 이건 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뭐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그렇죠. 바라면 당는 건 당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되고 뭐 나라를 위해서도 성공해야지만은 저는 이 이준석에 대해서 기대할 건 많은 젊은이들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것도 이준석에게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좀 나라를 바꾸지 않을까,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그러는데 만약 이준석이가 이게 실패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실망할 거를 생각을 하면 이준석이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응원도 하고 또 뭐 저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예. 걱정스러운 것도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이준석 대표의 지금 과제가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가 모든 것이 정권 모든 교체. 사람이 지금 이준석에게 기대하는 저 사람이 돼야 정권 교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뭐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이 정권 교체하려면 더말할 것도 없이 야권이 단일 후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지난번 탄핵 후에 우리가 했던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때도요, 홍준표하고 최소한도 안철수만 단일화됐어도 이겼어요.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아니죠. 아니, 문재인 41% 받았거든요. 네. 홍준표 25%에 안철수가 21% 받았어요. 그럼 46%예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한때는 문재인을 거의 추격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추격을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도 했었어요. 더 말할 것 없어요. 더 말할 것. 국민의힘이 야권에서 단일 후보 안 나오면 져요. 예, 그렇죠. 실패예요. 뭐 그러니까 그건 지상 명령입니다. 예. 이게 단일 후보거든요. 단일 후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지상 과제가 뭐냐? 단일 후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저래가지고 되겠는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디스할 아무런 이유가 아무런 없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뭐 버스를 빨리 타라는 동. 아니 그건 자기가 일정을 얘기해 놓으면 이제 알아서 이쪽에서 다 판단할 그렇죠. 텐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언제 탈 거냐고 왜 좋으냐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갑질비수도 겨는 거예요. 맞아요. 요새 사람들 말하는 예, 거. 갑질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약자냐? 이준석이 약자예요. 지지율이 30~40% 되는 사람 모셔오는 노력을 이게 눈물겹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윤석열도 사람인데 저게 마음 상해서 들어오겠는가? 또 들어온들, 예. 들어온들 저게 되겠는가? 뭐 윤석열도 안 따지겠습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아니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씨도 모셔온다고 그러니 예. 맨날 윤석열 별 볼 일 없다고 이러던 윤석열, 김종인 씨가 이 당에 들어와서 또 버티면 윤석열 씨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또 안철수도 그래요. 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안철수 당명부터 다시 해야 된다. 난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그거 아니 이름이 같구만. 아니 문패만 바꾸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뭐를 그 당명을 바꿔요. 그러니까요. 새로 논의를 해요. 그거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니 지금 이게 지금 며칠 이준석 대표가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게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옳은 말씀입니다. 나 이거에 옳은 대해서 지적이시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 70년 정치사에 하나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이준석 바람 속에 돌풍 속에 지금 휘말려 갈 정도로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역시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구나. 사실은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요. 윤석열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현상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솟고 야권에 그동안에는 아무런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다들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지난 4.7 재보선에서 압승을 이룬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준석 돌풍이고 이준석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금 자기가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흔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갖기 쉬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명심도 들뜨고 전부 자기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니까 조금 오버하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대선 국면이 아니고 후보 단일화라든 대선 국면이 아니고 평상시 때의 사람이 한번 후보를 했으면 진짜 줄 뻔했다. 대표를 했으면. 예. 당이 한번 신선한 그런 충격과 바람을 개혁을 일으켰을 거다. 아깝다. 그거보다는 비대위원장 했으면 참 줄 뻔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지 말고 이준석 비대위원장 시켰으면 당이 완전히 달라졌었을 텐데. 그것도 여건이 무르익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바람이 있었고 4.7 재보선 압승이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 나는 거지. 그 전에 화석 같은 자유한국당 무슨 저 새누리당 거기 때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의 할아버지와 하도 소용이 없고요. 다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젊으니까 아무래도 나이 든 분들이 보면은 좀 어설프고 불안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 당원들의 선택이라든가 국민들의 선택은
이준석의 그런 면보다는 이준석과 윤석열 간의 궁합을 본 거죠. 전략적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2030 끌어오고 윤석열이 또 경험과 경륜이 있고 연배가 있으니까 또 보수 세력을 전부 끌어오면은 이 틀림없이 내년 대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선택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뭐 평가하기가 이르고요. 뭐 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당 운영하는 것도 조금 좀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예. 당내 잡음이 없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건 뭐 참 부차적인 일이고 저는 한 추석 전까지 한 3개월은 봐야 이준석 대표의 그런 진면목 그렇죠. 그거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3개월 추석 전까지 야권 통합의 전망이 안 보이면 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거 야권 통합이 뭐 이준석의 리더십이 대표의 리더십이 대권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뭐냐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이러면 당에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실 저는 3개월도 안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러지만 이제 워낙 뭐 대선이 9개월뿐이 안 남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금방 100일도 안 돼서 한두 달 사이에 성과를 내놓으라고 금방 나옵니다. 언론에서도 한 달에 뭐 했느냐, 한 달 동안, 2달 됐는데 뭐 했느냐. 성과로 이제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죠. 특히 이제 지금은 이런 대선 레이스가 그렇죠. 사실은 17일 정세균 총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언행도 물론 신중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놔야 하고 그 성과의 가장 큰 것은 합당과 후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체제가 안정으로 가느냐 정말 내년 대선까지 대권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잘 케미를 이뤄서 가느냐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인간과 인간을 엮어서, 그렇죠? 조직해서 엮어서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정말로 소중하게 같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윤석열 또 뭐 같이 해야 될 안철수. 저는 안철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분이 붙어줘야 해요. 야권 단일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변수예요. 예. 어떤 면으로는 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 나도 나가겠다. 그리고 정말 뿌득뿌득 다 나. 그러면 이러면 정권 교체가 뭐 가는 거예요. 지난번 4.7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세훈, 안철수가 어떻게 됐든 단일화 하니까 이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만나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경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과거에 뭐 좀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죠.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 될 줄 알았어요 나는. 예.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명부터 어떻게 논의해보자고. 이제는 이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거기 김재현 의원이라든가 좀 전직 의원입니다만은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 또 이번에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 의장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좀 튀는 쪽으로 가고 그런 노련한 정치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당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런 좀 모난 부분은 좀 살살 깎아주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야지 않겠습니까? 저 이해를 해야지 우선 젊고 처음이니까 뭐 저렇게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잘 돼야 될 텐지 큰 걱정입니다. 나는 무슨 뭐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이준석 실패하면 젊은이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실망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렇습니다. 다 삽니다.